왠지 제로라고 하면 마음껏 먹어도 될 것 같잖아요.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셨던 경험 없으신가요? 제로, 딱지 붙은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까지 정말 많죠.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왠지 제로라고 하면 무조건 건강에 좋을 것 같고 마음껏 먹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제로 제품 드시고 나서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셨던 경험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 제로 식품의 진짜 모습이 뭔지, 또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저희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골든헬퍼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여러 학술 자료와 보고서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로슈거 식품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이게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제로 슈거라고 딱 써 있으면 정말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건가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제로 슈거나 무설탕 이렇게 표시된 건요. 제품을 만들 때 설탕, 그러니까 자당을 일부러 넣지 않았다는 뜻일 때가 많아요. 아, 일부러 넣지 않았다. 네. 하지만 예를 들어 과일 농축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원재료 자체에 원래 단맛, 즉 당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설탕 대신에 과당이나 포도당 같은 다른 종류의 당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예전 자료긴 하지만 1999년 조사에서도 이런 점이 지적됐었죠. 다른 종류의 당이요? 네, 이런 당분들도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열량을 내고 또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그냥 제로라고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식품 100ml나 100g당 당류 함량이 0.5g 미만일 때 무당 또는 당류 제로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0.5g 미만? 네, 여기서 당류라는 건 설탕뿐만 아니라 포도당, 과당, 유당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제로 제품들은 설탕 대신에 대체 감미료를 많이 사용하죠. 아, 대체 감미료. 네,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도 있고 스테비아처럼 천연에서 유래한 감미료도 있고요. 또 에리스리톨이나 알룰로스 같은 당 알코올 종류도 있습니다. 종류가 많네요. 네, 이런 대체 감미료들은 칼로리가 거의 없거나 아주 낮아요. 그 이유가 우리 몸이 이걸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설탕 제로랑 칼로리 제로는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설탕 제로랑 칼로리 제로는 다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칼로리가 낮거나 거의 없다고 하니까 그럼 좀 안심하고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다이어트 콜라 같은 거 물처럼 마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칼로리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아, 그런 거요? 네, 특히 일부 대체 감미료는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배탈이요? 네, 예를 들어서 에리스리톨이라는 성분은요, 이게 몸에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대장으로 내려가서 발효가 되면서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좀 부글거릴 수가 있고요. 아, 더부룩한 느낌이 그것 때문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룰로스 같은 경우는 장 운동을 너무 활발하게 만들어서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처음 드시거나 아니면 한 번에 좀 많은 양을 드셨을 때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괜찮을까요? 권장량 같은 게 있나요? 대체 감미료 종류마다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이 다 다르긴 합니다. 예전에는 체중 1kg당 얼마 이렇게 좀 복잡하게 안내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일상에서 그걸 다 계산해서 먹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제품 뒷면에 있는 영양 정보나 원재료명, 이걸 꼭 확인하시는 습관이에요. 어떤 종류의 감미료가 들어있는지, 또 대략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시고요. 특히 제로 제품을 하루에 여러 개 드신다. 이러면 총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이런 대체 감미료를 장기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요. 이게 오히려 단맛에 대한 갈망을 더 키우거나 식욕 조절에 좀 혼란을 줘서요.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로인데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심혈관 질환과의 관련성 같은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로라는 말에 너무 안심하고 과하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제로 제품을 찾으시잖아요. 실제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긴 하는 건가요? 네, 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일반 음료나 간식 대신에요. 칼로리가 거의 없는 제로 제품을 선택하면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칼로리 줄이는 효과는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일반 콜라 대신 제로 콜라를 마시면 당분 섭취량, 칼로리 섭취량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하지만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제로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다른 음식을 더 먹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보상 심리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감미료가 오히려 식욕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무가당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설탕은 안 넣었지만 과일 자체에 당이 많아서 칼로리가 일반 주스랑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사실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네요. 결국 제로 제품은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만능 해결책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다이어트의 보조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제로 제품을 먹으니까 다른 고칼로리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전체적인 식단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제로슈거 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제로라는 이름 뒤에 생각보다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네요. 설탕이 없는 대신 다른 종류의 당이나 대체 감미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또 칼로리가 낮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이어트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점까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당량만 즐기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설탕 섭취를 줄이는 건 분명히 중요한 건강 목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빈자리를 여러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든 인공 감미료로 그냥 채우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설탕 과다 섭취라는 하나의 문제를 아직 그 장기적인 영향이 다 밝혀지지 않은 인공 감미료라는 또 다른 잠재적인 문제로 그냥 바꾸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단맛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